84번부터 이어서 다시 볼게요. 이렇게 A, B, C의 대소관계를 알려줬고 연립부등식이네. 근데 인수분해를 해줬죠. 인수분해를 해줬는데 그러면 저걸 보고 해를 쓰려면 사실 A랑 이 근의 대소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 근 범위 찾으라고 이렇게 대소 알려준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부등식 일단은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그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고 A가 B보다 작으니까 이런 그림이니까 0보다 큰 쪽은 여기 그래서 얘를 해로 써주시게 되면 x가 a보다 작거나 x가 b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고요. 두 번째 것도 그림 그려보시면 이렇게 될 건데 b가 c보다 작으니까 그림은 이렇게 되고요. 얘를 해로 표현해 주시게 되면 0보다 큰 부분이니까 이쪽과 이쪽 그래서 x가 b보다 작거나 x가 c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예요. 연립부등식이니까 이 두 개의 공통 범위 구해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A, B, C 대소관계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고 첫 번째 거에 해를 표시해 주시면 이렇게 그죠? 두 번째 거에 해는 조금 색깔을 구분해서 쓸게요. 두 번째 거는 요렇게랑 요렇게 되겠네요. 두 화살표가 겹치는 부분을 찾아보시면 요쪽이랑 요쪽 되겠네요. 아 여기도 겹치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 둘 다 B를 해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이 점에서는 겹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에 해를 써주시면 X가 A보다 작거나 X가 C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근데 이게 요거라는 거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일 거고 C는 4일 것이다. 2차부터 그래서 얘네를 쪽에 있는 AC 개수에 대입해 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얘를 만족시키는 x는 이렇게 인수분해 바로 해서 바로 써버렸어요. 여러분들은 풀면서 직접 인수분해 해보시고 그림도 그려보시고 0보다 작은 범위를 읽으시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얘를 만족시키는 x의 최대값은 4,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니까 합은 3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 85번 여러분 조금 멈춰가면서 보세요. 조금 빨리빨리 할게요. 연립부등식 얘는 절대값 부등식인데 이거 안 어려워해도 된다고 했죠? 절대값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면 할 수 있고요. 얘도 2차 부등식인데 그럼 첫 번째 부등식, 두 번째 부등식 풀어볼게요. 첫 번째 부등식은 저 절대값에다가 2를 곱해서 a보다 작아졌다는 말은 조금 보기 불편하시면 이렇게 고쳐버리셔도 돼요. 절대값을 씌웠더니 2분의 a보다 작다. a도 양수라고 했고요. 그러면 안에 있는 식은 이 절대값 x 안에 있는 x-라는 식은 요 사이의 범위를 가지면 절대값을 씌웠을 때 얘보다 작겠죠. 그래서 2만 이항해 주시면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두 번째 얘는 인수분해 해주시면 x 더하기 2, x 더하기 4가 0보다 작다이니까 얘는 범위로 써주시게 되면 이렇게 되겠네요. 여러분들은 직접 그림 그려서 풀어보시고 연립부등식이니까 얘도 역시나 요 1번과 요 2번을 공통범위 해주시면 되겠네요. 공통범위 해주시면 얘는 조금 A의 범위를 판단해야 되니까 수직선 상에서 봐볼게요. 두 번째 거는 확실히 범위를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가 될 거고 해를 갖지 않도록 해야 된대요. 그럼 얘네가 공통범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공통범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얘를 표시해 봤을 때 얘도 대충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범위잖아요. 얘도 사이범위니까. 그러면 얘가 사이범위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기면 여기에 해가 발생해 버리네. 이렇게 생겨도 여기에 해가 발생해 버리네. 아니면 이렇게 생긴다고 해도 해가 발생해 버리네. 사실 제가 여러 개 보여드리긴 했지만 얘가 공통범위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 없으려면 요렇게 생기거나 요렇게 생기면 되겠구나. 이건 수익선 상에서 바로 판단되시죠? 그래서 얘를 1번, 얘를 2번이라고 할게요. 1번은 뭐 2-2분의 a가 여기 있을 거고요. 2 더하기 2분의 a가 여기 있을 건데 보시면 2 더하기 a분의 2라는 요 값이 마이너스 4보다 작으면 되죠. 같아도 되네요. 같아도 둘 다 빈 동그라미이기 때문에 얘의 공통범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에서는 2 더하기 2분의 a라는 게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2분의 a가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2보다 작거나 같다가 첫 번째에서 나오고
또는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죠. 이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요 2 빼기 2분의 a라는 요 값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네요. 같은 원리로. 그래서 2 마이너스 2분의 a라는 값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니까 얘도 풀어주시면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 양쪽에 곱해주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양수 a의 값의 범위라고 했으니까 사실 첫 번째에서 이게 나오긴 했는데 양수가 아니죠. 얘는 탈락. 그럼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양수라는 말은 a가 0보다 크다는 말이니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괜찮죠? 어렵지 않으시죠? 사실 요거를 계산해 보기 전에 아 a가 양수네? 그럼 얘는 절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을 수 없겠네? 얘는 이쪽에 있어야 되겠구나. 2번 케이스만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판단하실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얘도 넘어갈게요. 86.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 쩌놈이 성립하도록 하는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얘도 역시나 연립부등식인데 이번에는 이렇게 가로로 써준 연립부등식 잊지 않고 이렇게 앞에 거 2개, 뒤에 거 2개 연립해 주셔야 되겠죠? 처음 거 써보시면 1번 부등식 써보시면 이렇게 될 거고요. 얘를 이항해 주시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a-3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고 얘는 미정계수가 있는데 아직 미정계수에 대한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이 상태로 그냥 놔두셔야 돼요. 여기서 뭔가를 더 할 수 없어요. 두 번째 것도 풀어볼게요. 2x 더하기 a 2x제곱 더하기 7 얘도 풀어주시면 2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7 빼기 a 이렇게 얘도 미정계수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상태로 남겨주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된대. 그러면 얘를 풀었을 때 범위가 뭔가 나오고 얘를 풀었을 때 범위가 뭔가 나올 건데 결국에 이 1번과 이 2번을 공통범위 구해주셔야 되겠죠? 근데 공통범위를 했더니 모든 실수래. 그러면 만약에 얘네가 하나라도 모든 실수가 아닌 범위 얘가 예를 들어서 x는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얘는 뭐 x가 감마보다 크거나 같고 델타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범위가 실수 전체가 아닌 다른 범위가 등장하게 되면 얘네들을 공통 범위 했을 때 절대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게 만들 수 없겠죠? 이렇게 어느 한쪽이라도 포함하지 않는 범위가 생기게 되면 여기는 이제 이렇게 쓴다고 하는 건 알파부터 베타 사이에 x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미 안 되는 x가 생겨버리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라는 조건이 깨지는 거지. 이것도 감마랑 델타 사이에 있는 어떤 x는 안 된다는 건데 이 안 된다는 말이 생기는 순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라는 조건이 깨지는 거죠. 그렇죠? 공통범위 해봤자 당연히 얘가 조건이 이미 깨졌는데 공통범위 해도 깨질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이 첫 번째 부등식과 1번 부등식과 2번 부등식 둘 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해야지만 이 부등식을 합쳐서 공통범위 했을 때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얘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참, 얘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참. 그렇다는 말은 얘는 아래로 블록하는 함수잖아요. 그림 그려보시면 x축보다 항상 위쪽에 있어야 되면 이렇게 생겨야 되겠죠. 이렇게 두 번째 것도 아래로 블록한 함수잖아요. 얘는 x축보다 위쪽에 있어야 되고 이렇게 닿는 것까지 되겠네. 여기서 이렇게 닿는 거에서 이렇게 더 올라가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딱 닿는 것까지 되고요. 그 대신에 이렇게 내려가면 안 되고요. 위에 것도 마찬가지로 0보다 항상 커야 되니까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더 내려가서 만약에 닿는다고 해도 안 돼. 왜냐하면 0이 되는 부분이 생겨버리니까 항상 0보다 큰 게 아니게 되잖아요. 이렇게 내려가면 0보다 작은 부분이 생겨서 당연히 안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부등식은 이 2차식이 근을 가지지 않아야 되겠죠. x축 위에 이렇게 붕 떠있다는 말은 실근을 가지지 않는다는 말이니까 얘의 판별식이 그래서 0보다 작아야 하고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도 되겠네요. 접하거나 근을 갖지 않는 경우만 가능하니까요. 얘의 판별식 써주시면 a-1-a-3이라는 게 0보다 작아야 해서 a가 4보다 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 판별식 해주시면 짝수 판별식 할게요. 1-2 곱하기 7-a 이렇게 돼서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주시면
A가 2분의 13보다 작거나 같다 나옵니다. 그러면 얘랑 공통범위 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A 값의 범위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등식 너무 이제 상문제라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려면 약간 여러분들이 깊게 머릿속으로 고민해 보셔야 돼요. 아니 연립부등식인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려면 두 범위를 잘 짜맞춰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안 된다는 거 아실 수 있어요. 각 연립부등식인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려면 그냥 각각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얘를 이제 약간 도형 그래프 관점에서 이해해 보자면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죠. 여기가 3이고 최고창이 음수니까 아래로 블록한 함수일 거고,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 여기가 루트 3 되겠죠? 2x제곱 더하기 7이라는 그래프는 대략 이렇게 생겼겠죠. 여기가 7일 거고 2x제곱 더하기 7 최고창이 양수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 그러면 가운데 있는 이 그래프는 무엇이냐? A라는 미여정계수가 포함되어 있긴 한데 2라는 거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2라는 건 변하지 않으니까 얘는 보니까 이거 좌표평면상에 표시해보면 어떤 직선이구나. 직선인데 기울기가 2인 직선이구나. 그리고 이 직선의 y절편은 A. 그러면 기울기가 2인 직선이 대략 이렇게 지나가야 이 부등식의 의미가, 이 부등식이 참이 되는 거겠지. 그렇죠? 이 직선이 얘보다는,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이 함수보다는 크고 위에 있는 요 함수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거니까. 그래서 요 직선이 A가 커지면 기울기는 그대로니까 모양은 변하지 않고요. A가 커지면 Y절편이 커지는 거니까 이렇게 Y축이랑 만나는 점이 점점 이렇게 올라가겠네요. 그럼 딱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가겠네. 여기서 만약에 더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얘가 이 직선이 위에 있는 2x제곱 더하기 7이라는 함수보다 더 커지는 범위가 생겨버리는 거지. 얘가 반대로 이렇게 내려간다고 하면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어. 근데 여기서 만약에 더 내려가. 그러면 얘는 이 직선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이라는 이 함수보다 작아지는 범위가 생기는 거니까 첫 번째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직선의 y절편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이렇게 생각해보면 요쪽이 맨 위끝, 요쪽이 맨 아래끝. 근데 그거를 구해보시면 똑같이 4부터 2분의 13까지라는 범위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어렵다고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정석대로 가서 풀면 되니까요. 정석대로 풀어도 답은 나오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면 더 좋다는 의미입니다. 넘어갈게요. 89. 연립부등식인데 하나는 알려줬고 하나는 몰라. 그래서 얘는 직접 우리가 해를 구할 수 있고요. 얘도 이제 인수분해는 할 수 있어. 그런데 정확한 해는 모르는 거지. 뭐를 가지고 얘를 찾아야 하냐면 정수인 해가 4개 이상이 되도록 하는 양수 A의 최소값이죠. 그럼 정수 해 조건을 알려줬으니까 일단은 위에 거 부등식 풀어보시면 x가 2보다 크거나 3보다 크거나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요. 아래 거는 인수분해가 미정계수가 껴있긴 하지만 이렇게 인수분해 되네요. 그리고 양수 A라고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마이너스 그림 그려보시면 마이너스 A잖아요. 양수 A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마이너스 A가 왼쪽, A가 오른쪽. 그래서 이 범위 적어주시면 마이너스 A부터 X가 A까지. 연립부등식이니까 요거랑 공통범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수직선상에 표시를 해본다고 하면 마이너스 5 여기 어딘가 있을 거고 3 여기 어딘가 있을 거고 이렇게 지나가겠죠?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인데 근데 혹시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공통범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라는 범위는 이렇게 조금 넓게 형성이 돼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요렇게 공통범위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이 핑크색 공통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정수가 4개 이상이란 소린데, 근데 마이너스 a랑 a라는 거는 지금 정확하게 이 가운데 여기 어딘가에 0이 있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a랑 a라는 거는 이 0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칭인 값이니까 실제로 조금만 더 반영을 해서 그려본다고 하면 요렇게 조금 더 3에서 조금 더 이렇게 넓게 떨어진, 그렇죠? a가 예를 들어서 뭐 5 같은 거라고 7 같은 거라고 해보면 요쪽이 7, 요쪽이 마이너스 7 되는 거잖아. 실제로 여기의 길이가 훨씬 더 멀죠. 여기의 길이가 훨씬 더 가깝고요. 그렇죠? 대략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그림은. 그러면 정수 x의 개수가 4개 이상이 되려면 이쪽에서 더 많이 나오겠네. 이쪽에서 더 많이 나오겠네. 그럼 3 근처에 정수를 한번 찍어보자. 4, 5, 6 이 정도 되겠나요? 여기는 마이너스 6, 뭐 마이너스 7 이 정도 되겠나요? 그렇죠? 그러면 정수 x의 개수가 4개가 되려면 이쪽에서 3개, 1개 나올 수도 있고요. 2개, 2개는 사실상 안 되죠. 뭐 1개, 3개는 당연히 안 되죠. 왜냐하면 오른쪽이 훨씬 많아야 돼. 오른쪽이 훨씬 많아야 돼요. 그렇죠? 뭐 4개, 0개도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2가지 케이스에 대해서만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4개, 0개 라고 하면 4개, 0개면 여기에 3, 4, 5, 6, 7까지 돼야 된다는 소리거든? 그럼 A가 7 뒤에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8은 뭐 여기 어딘가 있겠죠. 그럼 A가 일단 최소 7보단 크다는 얘기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7이 해에 포함되니까요. 그럼 A가 7보다 크다는 건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7보다 작다는 건데, 그럼 여기도 이렇게 생겨야지. 마이너스 6이랑 마이너스 7이 이미 범위에 이렇게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왼쪽에도 2개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4개, 0개 인케이스는 안 되겠다. 사실 여러분도 다 머릿속으로 생각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게 해가 4개가 되려면 왼쪽에서 1개, 오른쪽에서 3개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그러면 오른쪽에서 3개가 되려면 4, 5, 6을 포함해야 하고요. 왼쪽에서 1개가 되려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6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럼 4, 5, 6을 포함하려면 A는 일단 6보다는 커야 하고요. 7보단 작아야 하는데 등호는 6 쪽에 붙겠죠. 왜냐하면 여기가 이렇게 찬 동그라미에서 실제로 여기가 6이 되어도 6이 해에 포함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에서 본 범위 가지고 왼쪽에서 확인해봤더니 얘가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7 사이 어딘가 찍히겠네? A의 범위가 이렇다는 것은 마이너스 A라는 범위는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여기가 마이너스 6이 해가 들어가기 위한 범위랑 일치하네요. A가 마이너스 7과 마이너스 6 사이에 있으면 이렇게 마이너스 6만 해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해 범위는, A의 범위는 이렇게 되니까 A의 최소값은 6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조금 어렵지만 수직선 그릴 때 이제 특수하게 이렇게 문자가 포함된 값들은 그 둘이 특수하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시면 훨씬 더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0에 대해서 대칭인 게, 그러니까 3에서 좀 더 멀어야 하는 게 바로 보이잖아요. 얘가 0에서 마이너스 5가 0에서 더 머니까 마이너스 A는 여기 간격은 상대적으로 이쪽보다 더 좁겠지. 그럼 여기가 여기에서 발생한 정수의 개수가 여기에서 발생한 정수의 개수보다는 많겠구나. 그러면 4개, 0개. 4개, 0개는 안 될 것 같아. 확인해보니까 진짜 안 됐어. 3개, 1개. 얘는 확인해보니까 가능했네. 이런 식으로요. 괜찮으시죠? 590번. 연립부등식이고 얘도 역시나 2차 부등식인데 절대값이 껴있네? 이제 우리 절대값 잘 하잖아요? 절대값의 일반적인 해법은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x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눈다 라는 거였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 절대값 x가 0보다 작다. 이 부등식을 첫 번째로 x가 0보다 작을 때, 그럼 여기 안에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풀어주실 거고, 얘는 이렇게 되죠? 마지막으로 얘랑 공통범위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공통범위 하니까 요거네. 두 번째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면 요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니까 마이너스를 안 붙이고 그대로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네요. 얘도 범위 구해주시면 이렇게 되죠? 그럼 얘 공통범위 해주시면 얘만 남겠네요. 0의 등호가 처음 거엔 들어있긴 한데 두 번째 거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공통범위 하시면 안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이게 첫 번째 위에 거 부등식 푼 거였고요. 두 번째로 아래 거 부등식 볼 건데 얘도 미정계수가 껴있긴 해. 하지만 착하게도 상냥하게도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로 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x-k x 더하기 2 요게 0보다 작다 인데요.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뉘죠.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지 마이너스 2보다 큰지에 따라서 근의 위치가 k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거나 마이너스 2k 이렇게 되거나 달라지기 때문에 범위가 서로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k부터 x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요. 두 번째로 k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면 실제로 범위는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구한 요거 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쓰겠죠? 그리고 요거 공통범위 해주셨을 때 정수 x가 한 개여야 한대요. 그럼 얘는 공통범위 해주면 일단 0만 제외하고 마이너스 4랑 4 사이의 값은 다 되는 거잖아요. 얘를 수직선상에 표시해 주시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0에서는 꼭 비어있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이렇게 될 거고 아래 거 첫 번째 거 또는 두 번째 거랑 공통범위 할 건데 정수 x가 한 개가 나오도록 공통범위를 만들어야 돼. 정수 x가 한 개가 나오도록 공통범위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 1번 먼저 볼까요? 요거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으니까 대략 한 요렇게 되겠죠? 그리고 k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그러면은 공통범위 요거잖아요. 여기 안에 들어가는 정수는 마이너스 3 하나네요. 여기 둘 다 빈 동그라미니까 정수 포함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되는데 그 대신에 4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k가 마이너스 4보다 커버렸다. 마이너스 2보다 작긴 한데 마이너스 4보다 커버렸다. 라고 하면 대략 이렇게 생긴 거지. 마이너스 3이 여기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요. 마이너스 3이 만약에 k가 여기 있고 마이너스 3이 여기 있어버리면 얘는 마이너스 3은 해에 포함이 안 되는 거니까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되는 것도 맞지만 마이너스 3보다도 어때야 된다? 작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공통범위 안에 마이너스 3이 존재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k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보시면 마이너스 2보다 k가 크다. 그리고 마이너스 2보다 크고 k보다 작다. 요건데 그러면 마이너스 2는 똑같이 여기 있을 거고 k보다 작다 라고 하면은 대략 뭐 이렇게 생기면 정수가 이미 너무 많아버려. 뭐 이렇게 마이너스 1이랑 1 둘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k가 가장 커져봐야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보는 거야. 일단은 여기까지는 문제 없어요. k가 0까지 가는 거는 문제 없어요. 아직까지 정수 마이너스 1 하나예요. 계속 키워볼게요. 여기 1이 있다고 하면 아직까지 문제 없어요. 아직까지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1을 넘어가는 순간 어때요? 문제가 생기죠? 1을 넘어가는 순간 정수 x가 마이너스 1과 1 두 개가 되면서 정수가 하나라는 조건을 위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k는 k가 만약에 마이너스 2보다 크다면 일단은 괜찮아. 마이너스 1보다 크면 마이너스 1 포함하는 하나야. 계속 커지면 0까지도 괜찮아. 아직도 마이너스 1 하나야. 그런데 계속 키우다 보면 1까지는 괜찮은데 이 1보다 살짝이라도 커지는 순간 이해에 1도 포함되게 되는구나. 그래서 k라는 값은 마이너스 1보다는 일단 커야 하고요. 왜냐면 마이너스 1은 해에 포함이 돼야 하니까. 그 다음에 1보다는 작아야 되고 같아도 됩니다. 같아도 1은 포함이 안 되는 거니까요. 해. 따라서 최대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여기랑 관련이 없죠. 1이 최대값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이거 꼭 수직선 그려서 여러분들이 k 직접 키워보시면서 언제까지 됐는지 k가 그 정수의 개수가 변하는 경계가 되는 k는 어디인지 꼭 직접 해보셔야 합니다. 얘도 넘어갈게요. 93. 둘레의 길이가 36인 직사각형의 넓이가 56 이상이 되도록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정할 때
가로의 길이의 최소값과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여라. 그러면 둘레의 길이가 36. 그러면 가로 더하기 세로 하면 18이란 소리네요. 그죠?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정하라고 했는데 가로의 길이의 최대값을 물었으니까 얘를 문자로 놓을게요. 그러면 세로라는 거는 얘랑 합해서 18이 되어야 하니까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요. 그쵸? 그러면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표현이 될 건데 얘가 56 이상이어야 한다. 그럼 얘 전개해 주시면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양쪽에 곱해 주시면 이렇게 되니까요. 인수분해 하시면 4, 14. 그래서 4부터 x가 14까지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 상태로 바로 근이 보여서 0보다 큰 부분은 여기구나 라고 바로 이렇게 판단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뭐야, 결국에 우리가 구하는 거는 가로의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었는데 그 가로의 길이가 작아봤자 14, 작아봤자 4, 커봤자 14라는 거를 우리가 부등식 풀어서 알았네. 따라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근데 마지막에 하나 놓치면 안 되죠? 요거 가로의 길이는 세로의 길이보다 길거나 같다. 그러면 둘이 더했을 때 18이잖아요. 그래서 가로 세로를 이렇게 썼었는데 가로가 세로보다 길거나 같아야 하니까 요게 추가로 하나 더 있었네요. 연립부등식이었네요. 그래서 2x가 18보다 크거나 같다. x는 9보다 크거나 같다. 얘랑 얘 공통범위 해주시면 최종적으로 9부터 x가 14까지니까 최대값은 요거, 최소값은 요거 더해주시면 23. 마지막 조건에서 연립부등식이었네요. 여러분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고 꼭 문제 잘 읽으시고. 얘도 넘어갈게요. 996. 2차 방정식인데 미정계수가 껴있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얘는 허근을 갖고 사실 미정계수가 껴있는데 두 실근을 가질 조건이잖아. 그럼 뭐야? 그냥 판별식이죠. 판별식.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판별식은 0보다 크다 해주시면 되겠네요. 짝수 판별식 쓰시면 k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7이 0보다 크다 여서 k제곱 더하기 k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다. 인수분해 해주시면 이렇게 되니까 k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k가 2보다 크다. 머릿속으로 그림 그리시고, 두 번째 거 얘는 허근을 가져야 된대. 그럼 뭐야?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거지. 얘도 판별식 써주시면 k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5k 이렇게 되겠네요. 얘가 0보다 작아야 하니까 5k제곱 더하기 5k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요. 얘는 인수분해 해주시면 k로 5k로 묶으면 이렇게 되니까요. 마이너스 1부터 k가 0까지 이렇게 나오겠네요. 계산 실수했네요. 다시 할게요. k제곱 더하기 4k제곱 마이너스 20k죠. 5k제곱 마이너스 20k가 0보다 작다이니까 얘는 5k로 묶으시면 k 마이너스 4. 따라서 0부터 k가 4까지. 그러면 결국에 얘도 만족해야 하고 얘도 만족해야 하니까 공통범위 구해주시면 2부터 k가 4까지. 이 정도는 바로 하실 수 있죠? 마이너스 3보다 작은데 0보다 클 수 없으니까 얘는 탈락이에요. 얘랑 얘만 겹쳐서 봐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얘만 남겠네. 그래서 정수 k의 개수는 3 하나뿐이네요. 따라서 1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유형인데요. 4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4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몰라요. 4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도 모르는데 어떻게 판별식을 알아? 그래서 일반적인 4차 방정식에 대해서 물어보진 않고요. 이렇게 4차항과 2차항만 있는 4차 방정식에 대해서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얘는 우리가 x제곱 자체를 하나의 어떤 문자로 보고 라지 a라고 할까요?
하나의 어떤 문자로 보고 2차식처럼 취급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1006번 예제를 한번 봐볼게요. 4차 방정식인데 미정계수가 껴있어. 그런데 얘가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가져야 한대요. 그러면 아까처럼 x제곱을 a로 이렇게 바꿔서 한번 적어보시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해서 푼다라고 하면 a가 뭔가 두 개가 나오겠지. 2차 방정식은 두 개, 많아봤자 두 개의 근을 가지니까 a가 뭔가 알파라고 할까요? a가 베타 이렇게 두 개의 근이 나오겠죠. 그런데 치환을 하고 나서는 우리가 치환을 했다는 사실을 잊어먹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푼 상태로 a 자리에 다시 x제곱을 대입하게 됩니다. 그럼 x제곱은 알파, x제곱은 베타가 실제 2, 4차 방정식의 해가 되겠네요. 근데 그러면 얘가 알파랑 베타가 둘 다 양수라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x는 실제로 이거구나. x는 실제로 이거구나. 이러면 4개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x제곱이라는 걸 라지 a로 치환해서 2차 방정식을 풀었는데 하나는 양수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볼까요? 하나는 양수가 나왔으니까 3이라고 해볼까요? 그런데 하나는 음수가 나왔어. 그러면 얘를 다시 이제 최종적으로 푼다고 하면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러면 여기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얘는 실근이 있나요? x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나요? 없으니까 여기서는 실근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두 개.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 한쪽이 0이면요?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해볼까요? 만약에 방정식을 풀었는데 해가 저렇게 나왔다면 이렇게 해서 풀 거잖아요. a 자리에 다시 x제곱을 넣을 거니까 그러면 얘는 그냥 0이네. 여기서 중근 나와버리죠.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실근의 개수를 물어본다고 하면 두 개라고 하는 게 맞는데 서로 다른 실근이 몇 개냐라고 하면 중근은 하나라고 대답하는 게 맞으니까 얘는 정상적으로 뿔마 루트 3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런 케이스에는 3개가 되겠구나. 0이랑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그래서 어떤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 결국에 저렇게 4차 항과 2차 항만 가지고 있는 4차 방정식은 우리가 x제곱이라는 거를 하나의 문자로 치환해서 2차 방정식처럼 풀어줄 수 있겠다. 그러면 2차 방정식처럼 풀었을 때 두 개의 근이 뭔가 나올 건데 그 두 개가 둘 다 양수여야지만 내가 다시 a 자리에 x제곱을 집어넣어서 그 방정식을 풀었을 때 서로 다른 네 실근이 나오겠구나 라는 의미죠. 그래서 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얘를 풀었을 때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가진다는 말은 얘를 풀었을 때 서로 다른 a에 대한 2차식을 풀었을 때 서로 다른 두 양수근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겠네요. 그렇죠? 그럼 얘는 그거잖아요. 우리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양의 근을 가질 조건은 합도 양수, 곱도 양수, 판별식도 0보다 크다. 이거 3개 확인해 주면 됐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m이 0보다 크다.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m 더하기 3인데 얘도 0보다 크다. 판별식은 적어주시면 m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m 더하기 3 이렇게 될 건데 얘가 0보다 크다. 얘는 전개해 주시면 이렇게 될 거고 2, 6 이렇게 되니까 m이 2보다 크거나 m이 마이너스 6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고 얘는 m이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고요. 얘는 m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네요. 이 세 개를 당연히 동시에 만족하셔야 하니까 요 세 개의 공통범위를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이 둘이 공통범위 하면 얘만 살 거고요. 그럼 얘랑 공통범위 해주시면 마이너스 6부터 m이 0까지 0보다 작기 때문에 2보다 클 수는 없어요. n 탈락.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m의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6부터 m이 0까지. 실수했네요. 미안해요. 피곤한가 봐요. 이거 풀어주시면 m이 마이너스 6보다 작다까진 제대로 풀었는데 얘랑 공통범위 하시면 그냥 얘만 살죠? 그래서 얘가 아니라 마이너스 6보다 작다라는 것만 답으로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4차 방정식이라고 너무 두려워 마시고 4차 x제곱이라는 거를 하나의 큰 문자로 보면 걔에 대한 2차 방정식처럼 해석할 수 있다. 1007번도 볼게요. 4차 방정식인데 얘도 역시나 4차항과 2차항만 있는 4차 방정식이에요.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져야 된대. 그러면 아까 x제곱이라는 걸 라지 a로 놓고 방정식을 풀었을 때 이렇게 적은 다음에 이 방정식을 풀었더니 뭔가 a가 알파 또는 a가 베타 이렇게 나올 건데 둘 다 양수면 근이 4개였었고 만약에 한쪽이 음이면 근이 3개, 한쪽이 0이면 근이 3개 음수가 되면 근이 2개 한쪽이 음수가 되면 근이 2개 이런 식으로 발생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풀었을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려면 a는 알파 2차 방정식의 근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치면 한 놈은 양수해야지 여기서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최종적으로는 x제곱은 알파라는 방정식을 풀게 될 거니까요. 그렇죠? 두 번째로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져야 된대. 허근을 가지려면 이거 두 번째 거 풀었을 때 내가 최종적으로는 x제곱은 베타라는 이 2차 방정식을 풀게 될 건데 얘가 허근이려면 베타는 음수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종합해 보시면 무슨 말이냐면 이거 a에 대한 이 2차 방정식 얘가 하나의 양수근 하나의 음수근을 갖는다라는 조건이네요. 그러면 얘는 뭐였냐면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다라는 사실만 확인해 주시면 됐었죠. 여기 안에 판별식이 내포되기 때문에 판별식까지 확인해 줄 필요는 없었다. 개념책에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럼 두 근의 곱을 써보시면 이렇게 될 거고 얘가 0보다 작아야 되겠네. 그러면 2, 4, 마이너스 플러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요. 그럼 자연수 k의 개수는 자연수 k니까 4보다 작은 거 1, 2, 3 3개. 그래서 너무 쫄지 마시고 4차 방정식이지만 사실 물어보는 성질은 2차 방정식에 대한 성질이에요. 1008번 마지막으로 볼게요. 얘도 4차 방정식인데 역시나 요거랑 요거 4차 항과 2차 항만 있는 형태니까 x제곱이라는 이 식 자체를 어떤 라지 a라는 문자로 치환해서 2차 방정식처럼 볼 수 있겠다. 그런데 얘는 실근만을 가진다. 그러니까 일단 정리를 해보면 x제곱 자리에 라지 a를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보면 라지 a 제곱 그리고 얘 이렇게 넘길게요.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 라지 a 이렇게 되겠죠? 다음에 k제곱 마이너스 12k 더하기 27 이렇게 완성이 되겠네요. a에 대한 2차 방정식. 그럼 실근만 가진다는 말은 얘를 풀었을 때 뭔가 근이 뭔가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최종적으로는 x제곱이 알파 또는 x제곱이 베타라는 방정식을 풀게 되는 건데 요 두 개에서 둘 다 실근만 나와야 된다는 거네요. 그러면 알파도 양수 0이랑 같아도 돼요. 0이어도 실근인 거죠. 이렇게 x는 0이잖아요. 그죠? 베타도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네요. 얘는 서로 다른이라는 조건도 없기 때문에 그냥 두 개가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은지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두 근이 모두 양수는 아니고 0보다 크거나 같을 조건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만 붙여주시면 되겠네요. 얘네 둘이 각각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더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곱했을 때도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근데 얘는 판별식까지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서로 다른 근일 필요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 2차 방정식의 근의 부호에 대한 조건은 개념책에 그대로 있습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거는 근계수 관계 써주시면 이렇게 될 거고요. 알파 베타라는 것도 근계수 써주시면 이렇게 될 거고, 판별식은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이렇게
작성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첫 번째로 얘는 K가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로 얘는 K가 9보다 크거나 같거나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계산은 여러분들 영상 멈추고 천천히 본인들이 해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판별식. 얘는 2차항이 소거돼요. 이렇게 4K제곱 빼기 4K제곱 나와서 결국에 뭐만 남냐면 36K-99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만 남습니다. 따라서 얘도 최종적으로 풀어주시게 되면 이렇게 세 개의 범위가 등장하겠네. 그런데 당연히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하니까 이 세 개의 공통 범위를 구해주시면 일단은 1번, 2번부터 볼게요. 이것도 조금 바로바로 되시면 좋아요. 얘랑 공통 범위 해주시면 일단은 이거보다 크거나 같거나 3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 하나 나오고 그렇죠? 얘도 가능하겠네요. 머릿속으로 수직선 그리시고 안 되시면 노트에 그려보셔도 되고요. 그러면 얘랑 1번, 2번 한 거랑 요거랑 또 공통범위 해주시면 4분의 11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여기 3이 있으니까 3은 지금 4분의 11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4분의 11보다 K가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이게 첫 번째로 나오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K가 9보다 크거나 같다. 얘도 두 번째로 나오겠네. 그럼 뭐 실수 K의 최소값 물었으니까 사실 최소값은 요것만 읽어주시면 되겠죠. 답은 2번. 어려우시면 여러분들 수직선 그려보시고요. 이렇게 머릿속으로 수직선 그려서 공통 범위 판단하는 연습도 꼭 해보시고요.